안녕하세요. 저희는 13조 분석 조지조의 박성은, 신채영, 심상현입니다. 저희는 무용 공연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데이터 분석이라는 주제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이번 데이터 분석 주제에서 무용과에 속하는 우리 팀원들의 속성을 적극적으로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관련된 사항과 자료에 대해 파헤치는 것이 자료를 이해하는 것도 수월하며 데이터 분석 과제 이외에도 우리의 견문을 넓히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더 잘 파악하고 있는 혹은 잘 파악하고 싶은 분야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그 분야는 문화와 예술 분야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시스 국가 통계 포털의 자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용한 자료는 코시스 국가 통계 포털에서 가져왔습니다. 저희 분석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무용 공연은 소수의 사람들만 즐기는 것으로 인식되곤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해지는 무용 공연의 수도 적었고 예술적 향유의 중요성이 조금 폄하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술에 대한 지연이 늘어나고 대중화에 힘쓰다 보니 무용 공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을 뿐 아니라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의 줄기를 비교하며 세세히 뜯어내는 일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희 분석의 목적은 무용 공연의 활성화를 위해 무용 공연 현황을 정확히 파악 후 어느 정도 균등하게 무용 공연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무용 공연 현황과 예산을 확인한 후 예측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앞으로는 어떻게 예산을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서 했던 방식과 같이 저희는 판다스를 이용하여 CSV를 불러왔습니다. 이어 DF2를 만들어 2에서 6열까지만 불러올 수 있도록 하였고 도시 규모별 1, 도시 규모별 2, 그리고 세부 장르별 1을 대를 사용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이어 DF3을 이용하여 DF2의 데이터 타입을 int 64로 바꾸었고 각 도시 규모별의 공연 횟수를 내림차순으로 나열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DF4를 통해 DF의 2에서 6열의 자료만 불러오고 도시 규모별 1, 도시 규모별 2, 세부 장르별 1을 포함한 변수를 생성하였고 value count를 이용하여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였습니다. 매트폴롤릿과 C분을 활성화하여 각 연도의 도시 규모별 공연 횟수를 막대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넘피를 불러와 각 연도의 도시 규모별 공연 횟수의 평균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각 연도의 도시 규모별 공연 횟수의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 정렬을 전처리하였고 전처리 후 중앙값을 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연 예술 예산 데이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판다스를 이용하여 CSV를 불러왔으며 DF2를 만들어 DF의 1에서 6열의 자료만 확인하고자 하였고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기 위해 예산 사용처별 1을 대례 사용을 통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연 예술 예산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델 학습을 시켰습니다. 2020년 예산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와 2020년 예산을 포함했을 때 2022년의 예산을 예측해 보았고 더 나아가 2023년의 예산까지 추정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DF3를 만들어 아무런 삭제 없이 2열부터 끝까지 포함된 자료만 불러오고자 하였고 밸류 카운트를 이용하여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였습니다. 매트플로프를 이용하여 각 연도에 따른 사용처별 예산을 원그래프를 이용하여 시각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한 값을 이용하여 코로나가 있을 때의 예측한 예산과 코로나가 없을 때의 예측한 예산을 활용하여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비교하고자 하였습니다. 데이터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판다스를 이용하여 CSV를 불러왔습니다. 그 후 DF2의 변수를 만들어 17개 시도만 확인하고자 3에서 20일까지만 불러올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한 데이터만 분석하기 위해 행정구역별 1을 대례의 사용을 통해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DF3를 만들어 DF2의 데이터 타입을 int 64로 바꾸었습니다. 2015년, 2018년, 2019년, 2020년 각각의 공연 횟수를 내림차순으로 나열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DF4를 통해 행정구역별 1을 제거하지 않은 병수를 생성하였고 DF4의 2015년 행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기 위해 밸류 카운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매트플롯릿과 시본을 활성화하여 각 연도의 행정구역별 공연 횟수를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넘피를 불러와 각 연도의 행정구역별 공연 횟수 평균값과 중앙값을 구하였습니다. 평균값을 먼저 구한 후 중앙값을 구하기 위해 정렬 전처리를 먼저 진행하였고 전처리 후 중앙값을 구하였습니다. 먼저 17개 시도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별로 나누어 자료를 조사하였는데 서울특별시와 6개의 광역시를 포함하여 각 도,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료까지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의 자료를 분석하였을 때 서울특별시의 공연 횟수가 3,854회로 가장 많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공연 횟수는 1회로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중간에 위치한 지역은 경상남도로 총 116회의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도의 자료에서 역시 서울특별시의 공연이 2,812건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26회의 공연이 이루어진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중간에 위치한 지역 역시 경상남도로 143회의 공연이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도의 자료에서 서울특별시의 공연은 21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 공연은 25회로 2015년과 2017년보다 더 적은 공연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전 연도와 달랐던 점은 중간에 위치한 지역이 경상남도에서 광주광역시로 바뀐 점인데 광주광역시의 공연 횟수는 204회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광주광역시에 광주시립발레단이 생기면서 무용 공연이 활성화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체적인 무용 공연이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각지에서 적게나마 공연이 이루어졌는데 역시나 서울특별시의 공연 횟수는 1,842회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지난 3년과 다르게 제주특별자치도가 5회 공연으로 가장 적은 공연을 올렸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중간에 위치했던 것과 달리 강원도가 중간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강원도의 공연 횟수는 59회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각 연도별 17개 시도의 공연 횟수 평균을 확인해본 결과 2015년의 공연 횟수가 평균적으로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균값을 보면 공연 횟수가 줄어든 것 같지만 각 시도별로 이루어지는 무용 공연의 횟수를 보면 공연이 줄어든 지역보다 늘어난 지역이 현저히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징조라고 볼 수 있는데 무용 공연이 어느 한 지역에 독점되지 않고 여러 지역에서 공연을 볼 수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다만 이례적으로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2020년에는 17개 시도 모두 공연 횟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시 규모별 자료를 분석한 이유는 도시 규모에 따른 무용 공연의 활성화를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도시 규모는 10만 미만, 10에서 30만 미만, 30에서 50만 미만, 50만 이상으로 총 4개의 도시 규모로 나누었습니다. 2015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에서 30만 미만의 공연 횟수가 가장 많았고 10만 미만의 공연 횟수가 가장 적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의 경우 2015년과는 다르게 50만 이상의 공연 횟수가 가장 많았고 10만 미만의 공연 횟수가 가장 적었습니다. 코로나 영향을 받은 2020년의 경우 50만 이상의 공연 횟수가 가장 많았지만 30에서 50만 미만의 공연 횟수가 가장 적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규모별 공연 횟수의 평균은 896회, 686회, 749회, 118회입니다. 2015년도에 공연 횟수 평균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는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공연계를 위해 추경 예산 등을 통해 공연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연도와 달리 10에서 30만 미만의 공연 횟수가 가장 많을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공연예술 예산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델 학습을 시켰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2020년을 포함했을 경우와 2020년을 제외한 경우의 예측을 비교하여
코로나가 공연 예술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2020년을 포함했을 때의 경우에는 36만 2,921이며 2020년을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7만 7,502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즉, 코로나가 공연 예술 예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2021년 자료가 없어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다면 공연 횟수 자체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2020년 공연 횟수가 가장 적었던 30에서 50만 미만의 도시에서 무용 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한계점과 향후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제언입니다. 먼저 한계점입니다. 저희는 무용 공연 향유 인구수를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공연 예술을 접하게 되는 기회를 늘리고자 하고 무용 공연의 활성화를 하는 방향을 생각했을 뿐 무용 공연을 향유하는 소비자의 수를 고려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다음은 최근 자료의 부재입니다. 자료가 2020년까지밖에 없어서 코로나로 인해 정확히 어떻게 변화했는지의 추이를 확인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세부 장르가 아닌 개라는 명칭으로 다 통합했기 때문에 세부 장르에 대한 세세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번째로는 저희들의 아쉬운 코딩 실력입니다. 교수님의 교환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고 한계라고 느낀 점은 아쉬운 코딩 실력으로 인한 코드의 돌려막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향후 데이터 분석을 할 기회가 있다면 한계점으로 지적한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과제를 수행하며 느낀 점입니다. 먼저 태도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팀원과 함께하는 것의 장점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모둠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서로의 의견을 맞추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태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소통 과정에 있어서 관계지향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누군가가 많은 몫의 과제 수행을 담당했다면 다른 팀원이 이를 응원하고 칭찬하고 열렬히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계획 과정에 있을 때만 해도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명 어떻게든 지향하는 방향으로 데이터 분석을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풍부한 자료를 사용하고 더 많은 방법의 코딩을 해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진행해보니 살짝 터무니없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접점이 없던 분야이기도 하고 모를수록 용감하다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상과 현실 속의 괴리에 이상을 낮추기 시작했고 현실에 타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이러한 의의가 있습니다. 일단 시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르지만 부딪혀보고 실패하면 타협점을 찾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단지 데이터 분석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난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은 불가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과정 자체가 짧다면 짧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만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짧은 시간 내에 결과물을 낼 수 있을까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딪히고 시도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마침내 어떤 결과물이라도 만들어냈습니다. 지레 겁먹고 할 수 없다고 부정하기보다는 한번 해보고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는 집념을 얻었습니다. 사실 이게 성균관대학교에서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코딩 수업을 제시하는 이유에도 포함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시대에 발맞추는 방법뿐 아니라 새로운 것을 시도해볼 줄 아는 모험심과
용기를 배우게 하는 것.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는 이 여정을 진행하며 모험심과 용기를 배웠고 집념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3조 분석 조지조의 발표였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